종합특검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합의는 된다?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다가 그걸 민주당이 받기로 하면서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기는 모양새가 영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네요. 종합특검도 그냥 하는 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잘했어요. 야, 이 특검은 하고 이 특검은 하지 말자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불편부당하게 되죠. 우리가 너네들 특검 받아줬으니까 너네도 민생법안 처리 도와줘. 바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질질 끌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모양새 굉장히 이상해지죠.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 우리가 뭐 특검 3개도 굴려봤는데 그렇죠? 뭐 그래봤자 2개야. 이번엔 하나 줄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일단 3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일단 루오님부터 3대 특검 평가 총평하시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뭐 한 60점 전반적으로는 60점. 아 100점 만점에 네, 네. 중간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봐요? 글쎄 약간 그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가 제일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할 타자는 그 원래 타석에 못 써요. 그렇죠. 1할이었잖아 영장 발부율이. 네. 그리고 막판에 너무 우르르 기소를 해서 음. 저거 공소유지가 과연 잘 될까라는 좀 걱정도 있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가장 사고를 크게 쳤어요. 오 사고. 네. 왜 뭐 때문에요? 아니 그 통일교 자금 예.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갖고 저게 앞으로 뭐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 전재수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악의 결과는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로 결론 나는 게 저는 최악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수사할 수 없다. 예. 그게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야 제거가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게 최악이에요. 찜찜한 게 계속 남아버리고 예. 그리고 계속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공소시효가 왜 완성됐냐? 8월에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 받아놓고 뭉개서 완성됐다. 그렇죠. 라는 거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시효가 남아 있는 게 나아요. 네, 제가 근데 결국 이제 통일교 특검법이 도입이 되면 아마도 그 시효 문제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시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 이제 5.18 관련해서 특별법에도 있었듯이 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진정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당사자가 동의하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주거든요. 몇 점 주죠? 최상병 특검 같은 거 저는 점수 되게 높게 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상병 특검은 국민적 분노와는 달리 거기에 적용이 되는 법정형 문들이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되게 좀 다들 좀 짜실짜실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적용되는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은 범죄들이다 보니까 좀 용두사미로 보이는 건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아쉬운 건 내란 특검. 왜냐하면 내란과 김건희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조이대 지기현과 관련이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수사 결과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항상. 근데 그 내란 특검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충분했느냐? 제가 봤을 땐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말이 맞겠다라고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마침표를 너무 쉽게 찍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좀 안타까웠다. 김건희 특검은 사실 아직 시험 보는 중이에요. 아직 시험 종이 안 끝났어요. 몇 분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OMR 카드 만들고 있죠. 끝까지 이제 좀 보겠지만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이 2차 특검을 불러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 어쨌든 지금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 보수 야당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약속은 했는데 각각 발의하자고 특검이 어쨌든 저기는 민중기 특검까지 지금 야당 쪽은
그 뭉갠 거, 네. 통일교 사건을 뭉갠 것까지 이제 같이 넣어서 하자. 일단 합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디테일한 부분에 쉽지 않겠죠. 일단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도 그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뭐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추천.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저런 걸 그 정식으로 문제가 있죠. 제안한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그거는. 아니 아 제3자. 내단재판부 판사 법무부가 추천한다고 위헌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검사들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그건 뭐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게다가 그러면 저희가 아니 통일교 특검도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청구한 뭐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나중에 기소하면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다 1심 법원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네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1심 판사가 그렇죠. 기각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아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도대체 뭐 생각들이 있는 건지 뭐 완전히 이번에 아니 통일교 특검을 주장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네. 특검 추천을 뭐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냥 한마디로 요약돼요. 더맨 더머. 예, 그러네요. 정말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멍청해? 그러네요.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 이야기를 하면 안 됐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여기에서 류혁 감사관님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민주당이 받아버리면 어쩌려고 저런지 모르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받아버렸잖아.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에서 합의 절대 안 됩니다. 합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표정 변하는 거 보세요. 표정 변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 당 중진인데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특검하자 하고 분위기를 띄웠는데 상대방이 그래 하자. 여기에서 디테일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빨리 출범시킨다. 김용남 의원님도 생각이 똑같고 저도 생각이 똑같고 가장 좋은 거는 특검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재수 장관에 대한 저기가 끝나버려야 돼 공소시효가. 그래야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점을 최대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합의하고 빨리 진행하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예전에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상병 특검 제3자 대법원에서 추천하자. 이것도 이상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상한 거죠. 아, 거였죠. 그렇구나. 예, 굉장히 이상한 계속 거죠. 이상한 예, 주장들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이상한 법안마저도 발의 안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상하니까 발의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발의 안 했을 뿐이에요. 법무부 장관 출신 맞아요, 근데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마치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하면 뭔가 공정하다. 뭔가 이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을 못 해봐요. 아니요. 6개월 전까지 그랬는데 6개월 전 5월 달까지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공정하겠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네. 필요 없겠다 했는데 5월 달 이후로는 사람들이 대법원이 한다고? 진짜야? 이렇게 한송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조의대의 가장 큰 원죄예요. 그러네요. 사법부는 의심을 받으면 안 돼요. 원래 저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조직 끝난 거예요. 음.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두텁게 유지를 해주는 것도 아무리 옳은 전제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 역설이네요. 그 뭐 제가 황교안 전 대표 편들 건 아닌데 그분에게 선관위는 그렇게 보이겠네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예.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부정선거다. 예, 물론 그분의 입장이지만 일견 그 심경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논리 구조였구나. 그럼요. 이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뇌라는 게. 그럼 통일교 특검은 그렇다 치고 뭐 일단은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는데 2차 특검, 네.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합의는 된다? 아니 민주당이 민다? 아니 그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다가 그걸 민주당이 받기로 하면서 자동적으로 제 2차 특검 내지는 종합 특검도 그렇죠. 하는 쪽으로 예. 결정된 예. 거죠. 패키지로 예.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기는 모양새가 영 이상했어요. 예. 처음부터. 그러네요. 근데 통일교 특검을 받는 순간에 종합 특검도 그냥 하는 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잘했어요. 이 특검 받아서 특별하게 손해를 볼 일도 없고 손해를 본다 해도 저쪽이 더 많이 볼 것 같다. 근데 이거 받을 테니까 야 이 특검은 하고 이 특검 하지 말자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불편부당하게 되죠. 우리가 너네들 특검 받아줬으니까 너네도 민생법안 처리 도와줘.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특검 너네가 요구한 특검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도 우리 특검 받아줘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질질 끌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모양새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선후 관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이 저러다가 2차 특검 먼저 이렇게 임명하고 싹 해놓고 통일교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도 있고 뭐 추천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뭉갤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뭐 이미 하기로 했고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면 같이 해야겠죠. 예. 아 우리가 뭐 특검 3개도 굴려봤는데 그렇죠. 뭐 그래봤자 2개야. 이번엔 하나 줄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거 요거는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되죠. 그건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야당의 논리는 어떻게 받아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안 받다가 그래 그럼 받아줄게 합의하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특검의 수사 범위라는 게 수사하는 중간에 뭐 인지한 사건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다 민중기 안 넣으면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제가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다 받으면 어쩔래요? 만약에 똑같이 돼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중기를 계속 보호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예를 들어 수사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끝까지 보호할 수도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관계가 전혀 지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점이라고 하면 수사팀의 일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왔을 때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이 만약에 그걸 막았다고 하면 뭐 우리가 늘 그런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어서 뭐 어떠한 경위로 지금 그게 8월에 진술 받아놓고 그냥 11월까지 내사 번호가 11월에 나오고 그 사건을 이첩한 건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 부분은 그럼 약간 나중에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만약에 정말 통일교 특검만 하겠다면 마지막 그거를 빼고 합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특검을 하면서 다른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고 오히려 그거는 뭐 기존에 상시적으로 있는 국가 수사기관 뭐 그게 경찰의 국수본이 됐던 아니면 특검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약간 확인해봐야겠는데 뭐 된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이거 진짜 물고 물리는 특검이 공수처 앞세겠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럴 수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공수처에서 너 일로 와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김건희 특검 어설프게 건든 게 도움이 될까요 자기들한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모색적인 방법으로 이거 특검에 이거 꼭 넣어야 된다 해서 만약에 포함됐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이 자기네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이게 결국은 특검이라는 조직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죠. 예. 특검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논란을 몰아넣은 다음에 너네도 수사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상당히 절대적인 사람들이 율사 출신이고 지금 그 당 대표부터 과거 판사 시절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걸 저는 분명히 논란을 삼을 거라고 봐요. 논란을 삼을 거라고. 왜냐하면 합의를 안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과연 너네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쪽이 아주 정략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김건희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건 오히려 이른바 윤어게인 쪽에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죠. 사실은 수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진술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수사라는 네. 거는 뭐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것저것 막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그 나비 효과가 생길 수 있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다른 사건의 공정성 내지는 절차상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기관이 수사 대상이 돼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외부에선 절대 알 수 없었던 얘기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힘이나 이 윤어게인 쪽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 맞긴 해요. 저 말씀 맞긴 해요. 왜냐하면 윤어게인 세력한테는 뭐든 사실은 트집을 잡을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국민의힘의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어게인한테 좋은 어떤 명분이 생기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을까? 지선을 앞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의원님 그냥 궁금한 건데 그 사실 2012년 그 19대 때 의원하시잖아요. 16년까지. 19대 때. 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 출입해봤으니까 사실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이제 그때 말진이었는데 통일교육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절대 나 통일교다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선거 때 이럴 때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든 뭐든 특별히 불법이 아니면 정치인이 표 받아 지금 열몇 표로 그 승부가 갈리기도 하잖아요.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진원들이 제가 이제 연락해 보면 좀 많이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만났다는 뭐 리스트 나오니까 아니 내가 금품 수수한 건 아닌데 그 표가 필요해서 만나는데 대선 때 보자고 하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심지어 보냈단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하는 와중에 그래서 가서 뭐 그냥 얘기 들고 차 한잔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요새 리스트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돈 안 받았으면 뭐 떨 이유가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이단도 국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냈는데 너네 이단이잖아. 이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한테는. 근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이고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금품 수수 혹은 부당한 이익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뭐 당원을 가입시킨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게 없다면 그 과정에서 부정한 무언가가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전혀 별개 문제인 거고 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나중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정구에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당당하게 답하면 되잖아. 갔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요새 그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 갔다. 아니 거기 계신 분들도 다 한 표씩 갖고 있고 다 국민들이다. 민원이 있다길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았다 하면 되는 건데 거길 갔다 안 갔다를 말을 못해. 근데 소문에 의하면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는 아니고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 천정구? 네, 천정구. 을 가면 이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한학사 네. 총재한테 이제 맞아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식의 이 그렇죠. 예식을 치러라. 가스라이팅하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그 본인 스스로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예수님 여동생 뻘쯤 되는 거잖아. 그죠. 예수가 독생자인데 그쵸. 여기 독생녀면 그렇죠. 굉장히 뭐 물론 물론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년 나이 차이 나는 이제 남매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에게 절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통일교에서 그걸 다 찍어놓는데요. 아, 아니 그러겠죠. 그렇죠. 그 자기네들 약 네. 팔아야지. 그러니까 검증해야 그래서 그 단여 관계 그냥 단여 관계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푸시를 해서 했건 네. 절을 하고 절하는 모습을 다 찍어놓은 게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소문에 그거 뭐- 의하면. 네. 딱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무슨 피싱 사이트처럼 약간 영상 촬영해가지고 너 지금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인데 너 담배 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저씨 제가 담배 사러 왔는데 사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너 그때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 이거 골치 아프네요. 이거 그 제가 보니까 특검 안 되겠는데요? 이거 양쪽이 엎어야 되는 요소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통과시켜야 하기로 되는. 한 거예요 이미. 막장 불입이야 하는 거야. 아.